미국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다면 일본엔 사무라이 세븐이 있다. 2024년 8월 20일 상장하는 라이즈 일본 섹터 탑4 플러스 뉴스 코멘터리 시작합니다. 사무라이 세븐이 뭔가요? 미국의 증시를 강하게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가 있다면 일본에는 7인의 사무라이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은 올해 골드만삭스가 거래량, 수익률, 실적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7개의 우수한 종목으로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도쿄 일렉트론, 스바루, 디스코, 스크린홀딩스, 어드반테스트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관련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M7과 달리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은 상사,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었던 일본 증시가 최근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본은 선진국 증시 중에서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돋보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몇몇 개별 종목은 몰라도 지수 자체의 성과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198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되며 일본의 장기 불황이 계속됐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외에도 2011년 동일본 지진,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 등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며 경제 전반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세계의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로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아베 총리의 사퇴와 2021년 기시다 내각 출범을 기점으로 일본은 고질적 문제인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수출 주도에서 시작된 온기가 부진한 내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자본주의라고 일컫는 여러 경제 정책 중 저축에서 투자 라는 목표하에 증시 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밸류업이 2022년 일본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를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구분해 목적에 맞는 자금을 유치하도록 재편하고 니사,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한국의 IRP와 같은 개인형 확정 기업 기금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유인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영어 공시 확대, 투자자와 소통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저성장 탈피, 기시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며 일본 증시는 전 세계에서 돋보이는 투자처로 떠오릅니다. 일본 증시가 재평가된 배경 중 대외 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심화 등 최근 4-5년 사이에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물론 각국의 정부들도 생산 기지의 집중의 한계, 나아가 부품과 원자재, 기계 설비 등의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가 화두가 되면서 반도체 공급망이 중요해졌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일본 기업들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의 치포 동맹의 대표적인 수혜국은 대만과 일본입니다. 더불어 슈퍼엔저가 뒤따르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반도체, 기계 설비 등에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장사들의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세븐 종목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도요타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로 4년 연속 글로벌 신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반도체의 대장주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일본 반도체 섹터 내 시총 1위로 전 세계 장비 매출 기준으로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식각, 증착, 노광에서 특히 강점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미쓰비시입니다. 일본 4대 종합 상사 중 하나로 자동차, 식품, 금융, 인프라, 헬스케어 등 폭넓은 사업 영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특히 에너지 트레이딩, 자원개발 등의 강점을 지녔고 워런 버핏이 투자한 5개 일본 상사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 디스코입니다.
전자제품의 전력 효율과 직결되는 전력 반도체 생산 시 필요한 다이서와 글라인더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에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드밴티스트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특히 테스트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BM의 고도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테스트 공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시장을 어드밴티스트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기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바루입니다. 도요다의 자회사로 일본 내에서 강력한 완성차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10위를 기록했으며 전기차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크린홀딩스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중 세정공정 장비에 특화된 기업으로 매엽식 세정장치, 배치식 세정장치, 스핀 스크러버, 세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업체입니다. 일본의 수출 주도 성장과 반도체 소재, 장비에서 대장주 역할을 담당한 기업들이고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 등 일본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도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기업들입니다. 사무라이 7 종목들 모두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나요? 일본은 저성장 침체된 국가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최근 양호한 성과, 선진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투자 수단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일본 ETF는 총 9개인데 토픽스나 니케이와 같은 대표 지수, 반도체와 같은 특정 테마로만 상품이 출시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상장하는 라이즈 일본 섹터 탑4 플러스 ETF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팩셋 인더스트리 기준 10개 섹터에 대해 모멘텀과 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상위 4개 섹터를 리딩 섹터로 분류해 해당 섹터에서는 4개 종목씩 골라 16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이 10개 미만인 섹터 3개를 제외한 일반 섹터 3개에서 각 섹터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선정하여 3개 기업을 추가해 총 19개 종목으로 지수를 구성합니다. 섹터별 고른 투자를 통해 특정 섹터에 대한 쏠림을 방지하는 한편 연 4회 종목 비중 조절, 연 2회 섹터 조정 및 종목 교체를 통해 니케이나 토픽스와 같은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현재 일본 증시를 선도하는 주도 섹터와 섹터별 대장주의 움직임에 ETF 성과가 민감하게 연동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됐던 사무라이 7 종목이 모두 라이즈 일본 섹터 탑4 플러스 ETF에 포함됩니다. 엔화로 투자하는 건가요? 네, 라이즈 일본 섹터 탑4 플러스 ETF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상품으로 엔화로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난 3월 BOJ는 2016년부터 계속됐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7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0.25%가 됐습니다. 7월 중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엔화의 추가 약세는 멈추고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엔화 약세의 주 요인이었던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금리 인상과 급격한 엔화 강세 전환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수출 기업의 이익 개선, 고용 확대, 내수 회복이라는 선순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일본 내수 회복이 미약합니다. 일본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엔저 환경을 당분간 용인할 것입니다. 엔화는 슈퍼 약세를 마무리하고 느린 속도로 반등할 텐데 환 노출로 투자를 하신다면 주가 상승분 외에도 환차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